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가 체외 진단업체 FA 흡수합병을 마무리하면서 올해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는 소식입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장전에 HLB 관련 기사를 보게 되면 좀 특이한 기사죠. 예, 국내 언론에서 다뤘는데 베트남 현지 소식을 보통 전하는데 아침에는 이제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제 나노코박스 국내 도입을 호소한다는 이제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는 거죠. 이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mRNA 백신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부작용이 제법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제조합 형태의 단백질 백신인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는 부작용도 없고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면서 가격도 좀 저렴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어떤 국내 도입을 호소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청원이 이제 한 3,408명 정도의 동의를 받았다 기사 내용이고 아직 이제 베트남에서도 현지 뭐 승인은 받진 아직 않았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뭐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아직 이제 이런 내용들은 아닐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그만큼이 지금 이제 기존의 mRNA 백신 관련되는 어떤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단백질 제조합 백신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니즈가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사에 좀 나왔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 출발하고 이제 HLB 관련 기사를 보면 HLB 생명과 나노코박스에서 이제 어제 특별한 이제 기사가 좀 없다 보니까 이제 12월 달에 지난 기사인데 이것도 뭐 미국 제약 바이오 전문지 이제 닥와이어 그 뭐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임상 관련해서 지하고 이제 영장류 대상으로 해가지고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항체 수준 뭐 높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특별히 이것도 뭐 그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번 주는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게 이 윤리위원회에서 서류가 자문위로 넘어가고 자문위가 이 부분을 다루어서 회의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유통등록증을 발급을 하고 이 보건부로 가서 최종 승인을 받는 이 프로세스가 얼마나 빨리 되느냐 뭐 이게 제일 뭐 일단 중요한데 그 관련된 기사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HLB 관련주들이 넥스트 사이언스를 중심으로 HLB 제약 이런 어떤 상승 흐름이 좀 주도했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보합세 흐름으로 나왔죠. 이제 미증시가 연초 이제 개장 이후에 사상 최고치, 특히나 뭐 테슬라라든지 애플 이런 성장주들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이 바이오주들의 흐름들이 오늘 좀 어떨까 좀 장 초반에 좀 기대했습니다만 코스닥 위주로 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매도가 나오면서 바이오주들도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개별적으로 몇 종목 빼고 그래서 HLB 관련주들은 뭐 그렇게 큰 흐름이 없었습니다만 전일의 어떤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이런 뭐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전에 이제 HLB가 노토스 관련된 이것도 이제 뭐 지난 연말에 나왔던 뭐 기사인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HLB가 노토스라든지 FA 관련되는 부분 인수로 이 재무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것들이 이제 중심이 있으니까 이런 기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억대 정도 인수 계약인데 실제로 이제 부담하는 이제 금액은 142억이죠. 이제 BW 형태를 대체해서 들어오는 어떤 형태고 이 노터스가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최대의 어떤 CRO 회사고요. 작년도 기준으로도 한 매출액이 한 600억대 그런 어떤 차원에서 좀 알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OP 마진도 높은 편이고 그래서 HLB가 바이오 생태계를 구성하는 HBS 관련되는 부분을 보면 뭐 연구, 비임상, 연구, 임상 개발, 제조, 유통이 전 과정에서 본래 이제 리보세라님 위주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 그 가정에 있는 이제 회사들을 수직적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또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노토스가 가지고 있는 잉여금 같은 부분과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유보율이라고 하면 장부상입니다만 잉여금을 이제 납입 자본금으로 나누는데 이게 거의 뭐 8,000% 가까이 되니까
뭐 이렇게 많으면 이제 현금 관련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우량 기업으로 이제 평가받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더불어서 또 이제 FA는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진단 관련해서 체외 진단 도구라든지 세정제, 동물의학 외품 이런 것들을 이제 제조 판매하죠. 감염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기도 작년도가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2배 육박할 만큼 실적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어떤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HLB로 이제 그 흡수합병 되면요. 재무 건전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올해 1분기부터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를 여러분이 살짝 제가 한번 그 재무제표 형태로 살펴봐 드리면 이 키움증권 기준으로 기업에 들어가시면 HLB의 재무제표를 열어보시게 되면 자, 이 코스닥 기업이니까 이제 별도가 중요합니다. 연결로 보지 마시고 별도로 보셔가지고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에서 2019년도 마이너스죠. 2020년도 마이너스죠. 작년도 이제 4분기 아직 안 올라와 있습니다만 3분기까지는 적자잖아요. 그래서 1년, 2년, 3년이 적자입니다. 4년이 연속으로 적자면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종목 지정이죠. 그리고 한 해 더 하게 되면 이제 상패 관련되는 부분 실주심사 대상이 되거든요. 이런 상태니까 HLB가 본래 이제 바이오를 하던 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기술 특례로 뭐 들어왔다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요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체적인 부분이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 HLB 자체의 어떤 재무적인 어떤 건전성을 높인다. 이제 FA라든지 노토스가 이제 합세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흑자로 전환되게 되면 기존의 어떤 사업 부분과 그 시너지를 낸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리고 재무 안전성이 올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존의 어떤 이제 개발 관련되는 파이프라인 관련되는 부분들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베트남의 이제 기사를 살펴보면 지금 매체에서 나온 건 없는데 이건 이제 블로그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좀 들으십시오. 이제 이게 이제 언론이었으면 좀 이제 할 건데요. 이제 어제 나왔던 부분인데요. 뭐 다른 내용 말고 이제 이 부분이 번역이 이렇게 돼 있는데 회의 전에 그러니까 윤리위원회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결과 전에 이제 긴급 허가를 위해 고려를 해서 윤리위원회가 이제 11월 30일 기준, 그 다음에 이제 12월 13일 기준 업데이트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 데이터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건부에 이제 자문위원회도 이제 이전했다. 네.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다른 쪽에서는 이제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이렇게 좀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가장 좀 기대해야 될 만한 그리고 요걸 뭐 이전했다, 뭐 받았다 이런 기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받아서 자문위가 이제 개최된다. 요게 이제 팩트로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큘러 11 관련되는 부분은 이 중간 관련되는 평가를 가지고 이 그 보호 효능이라든지 이런 안전성 면역 원성을 통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낼 수 있다. 요런 이제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자문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윤리위원회에서는 면역 원성 보호 효과 뭐 그다음에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특별히 좀 문제 없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좀 중요했던 보호 효능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WHO의 기준이라든지 FDA 그 기준을 넘어갔다. 그리고 두 번째 열렸던 첫 번째는 만장일치, 두 번째 이제 추가된 어떤 직접적인 어떤 효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15명 중에서 12명이 뭐 오케이를 한 상태니까요. 자, 차트를 통해서 좀 마무리를 좀 해드리면, 자, HLB에서 중요한 어떤 단기적인 어떤 시그널이 나왔죠. 어제 양봉이어서 오늘 조금 조정봉이 나왔습니다만, 파라볼릭자는 이제 추세가 단기적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점이 그 캔들 아래로 찍혀지는 지점이 언제 나타나고 지금 오랜만에 보냐면요. 이때 이제 12월 달에 한번 그 올라왔다가 다시 되었고 11월 달에 그 중순에 한번 있었죠. 11월 달에 중순에 한번 있었고
이게 추세를 전환하는 게 그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이면 상당히, 그래서 이제 기간 조정 시간이 걸리고 10월 달에도 잠깐 나타났다가 이제 추세가 꺾였거든요. 추세의 꼿꼿한 흐름이 본격적으로 바뀌는 지점은 여러분들 9월 중순이었습니다. 요 어떤 시그널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도 향후에 어떤 기술적 분석하실 때 상당히 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부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들어올 때, 올라갈 때는 이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연봉일 때는 거래가 줄면서,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거래량을 확보하면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 있지 않습니까? 요 빨간 선으로 보여지는 3만원대 후반, 이 가격을 이제 넘어서 4만원대의 어떤 안착 흐름이 나오면 이제 한 그 윗단에 한 5만원 정도 라인이 어떤 뭐 목표 추세 전환 그 중심 가격이라고 했죠. 자, 이런 흐름들이 1월 달에 어떻게 나타날지 아주 이제 이번 주도 상당히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되겠죠. 자, 오늘은 이제 현물에서는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은 매도하고 개인들은 사줬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전일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시간에 한 100원 정도 올랐고, 그 다음 넥스트 사이언스는 양봉 이후에 조정봉은 거래량을 줄이면서 아주 뭐 지금 차트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의 흐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제 좀 강한 흐름이 나왔던 HLB 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보합세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이제 그 볼린저 밴드 상단을 어떻게 뚫을지 자세히 좀 한번 살펴보시고, 현지 어떤 내용들 나오면 또 살펴서 영상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